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일단 뭘부터 얘기해주고 있냐면 시민부터 정의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시민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시민이란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자유롭고 평등하냐? 아니야.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어. 근데 이때 권리와 의무는 뭘로 보장이 되어 있다?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라고 하면 우리한테 좋은 거지. 의무라고 하면 그 권리나 여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지켜야 할 것이죠. 근데 이러한 보장된 권리나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살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시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말이야. 정치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너네는 시민이니 아니니? 아니죠. 여러분들 정치 참여 아직 못하죠. 그치? 아직 못해요.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정치 참여할 만큼의 의견이 이렇게 딱 설 수 없는 나이다.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시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법에서 의무를 지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알겠죠? 법에 나와 있는 의무를 지지 않고 있는 존재야. 그래서 시민은 법에서 제정해 놓은 권리와 의무, 그 다음에 자유롭고 평등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가진 존재인데, 자, 시민이 이렇게 정의되기까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상이 등장했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근대까지 다양한 사상가들이 시민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사상들을 이야기해 준 거야. 그럼 시민의 정의는 언제? 근대에 정의가 된 거죠. 근대에 정의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민의 의미는 근대에 정의가 된 거야. 그 전까지 무수히 많은 사상가들이 시민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사상들을 보여줬는데, 오늘날 시민의 정의를 내릴 때 가장 영향을 줬던 사상 두 가지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입니다. 시민에 관한 논의의 바탕인 다양한 사상들 중 하나입니다. 시민의 자유, 권리, 의무의 근거를 설명해주는 사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은 왜 권리와 의무를 지며 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인가, 왜? 라고 하는 근거를 설명해주는 사상들이다. 이해됐지? 그래서 오늘날 시민의 정의는 이렇고,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라고 하는 게 오늘날 시민의 정의를 내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줬는가? 왜 시민은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되고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인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준 애들인 거야. 자, 그러면 자유주의가 이야기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자, 자유주의는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빠진 글자 의무. 의무보다 자유, 권리가 우선시되는 애가 자유주의야. 알겠죠?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봤을 땐 좋은 거야. 의무보다는 내 자유와 내 권리 보장이 더 중요한 거야.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했습니다. 자, 자연권이란 무엇이냐?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선천적 권리, 다른 말로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부여해준 인권. 자, 우리의 권리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부여돼 온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돼. 왜?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권리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이러한 자연권은 시대나 장소에 상관이 없어요. 인간이라면 다 보편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권리를 가지니까 다 평등한 거야. 알겠지? 자연권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다라고 봅니다. 자, 이 자유주의는요, 또 개인주의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합니다. 국가가 우선이야, 개인이 우선이야? 개인이 우선이야.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면 권리가 우선이야. 이 권리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거야. 의무는 부여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의무는 국가가 우리한테 쥐어준 거죠. 의무는 국가가 야, 여기 살려면 너 이 법은 지켜야 돼. 법의 형태로 준 거야. 그러니 권리가 더 우선된다. 불가피하게 개인의 권리를 제약해야 되거나 개인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해야 하면
반드시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너 이렇게 해라고 의무를 부과하던가 이 권리는 가지면 안 돼 이걸 제약하던가 하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야지만 된다. 뭐가 더 중요한 거야? 개인이 더 중요한 거다. 국가보다 개인이 더 중요한 거다. 자, 자유주의자들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개인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개인들이 모여서 국가가 형성되는 거지 않냐? 그러니까 개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야. 자,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은요, 소극적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적극적인 자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유주의자들도 어떤 방식으로 자유를 누리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좀 다른 거야. 소극적 자유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유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다. 국가와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실현이 된다. 즉, 간섭하지 않는 것이 자유다. 국가가 개인에게 간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의무를 지울 때 무조건 개인이 허락해줘야 돼. 허락 안 하면 못 지워.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울 수 있게 국가는 나한테 개입하면 돼, 안 돼? 안 돼. 방임이야. 냅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자야. 내가 자유주의자인데 소극적 자유주의자야. 내 미래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 고등학교는 의무교육도 아닌데 안 갈래 이래. 그럼 내가 소극적 자유주의자야. 그러면 그래 너의 권리가 우선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의무는 없어. 뒷전이야. 이해돼? 응, 방임. 자, 그 다음에 적극적 자유란 무엇이냐. 자,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자, 얘는 국가 개입이 정당하다라고 봅니다. 국가가 개입해야 돼. 내가 적극적 자유주의자의 부모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안 간다 그러면 가라고 얘기합니다. 가야 돼 라고 개입해요. 내가 국가 입장으로 너 개입해. 왜? 지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의 신장을 위한 개입은 괜찮다라고 보기 때문에. 너 학교 가야지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 능력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땐 가야 돼 라고 보는 거야. 알겠죠? 자, 적극적 자유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래서 외부 간섭, 부재 여기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자기 실현을 위한 삶으로 자율적으로 살 수 있게 국가가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돼 라고 보는 거야. 알겠지? 자, 이러한 자유주의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각자의 양심과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주체적 시민이 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자, 그 다음에 공화주의 볼 건데, 자, 공화주의는 우선 알아두십시오. 의무가 먼저다. 자, 시민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권리가 쟤네 아까 자유주의자든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무보다 선행한다라고 본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는 뭐라 그래? 공화주의자들은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야. 권리는 시민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성취한 정치적 결과물이야 라고 본 거야. 권리는 정치적 결과물이야. 그래서 공동체 의무랑 절대 떨어질 수 없어 라고 봅니다. 의무가 먼저야 권리가 먼저야. 걔네 둘은 뗄 수가 없어. 이렇게 보는 거야. 자유주의는 자연권을, 공화주의는 시민의 권리는 정치적 결과물을.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차이점이죠. 자, 그 다음에 공화주의도 자유라고 하는 건 중요한 가치긴 해 라고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얘네들이 의무가 중요하니까 자유 없어야 돼 그렇게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화주의는 자유도 중요한 가치로 여겨. 이건 공화주의 자유주의의 공통점이긴 해. 자, 그런데 자유주의는 개인의 우선성을 강조해주고 공화주의는 자유가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면 개인의 자유는 제한이 돼도 돼 라고 봅니다. 둘 다 자유는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자유주의는 자유가 더 중요해. 개인이 더 우선이야. 국가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공화주의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한될 수 있어 라고 보는 거고
알겠죠? 자, 공화주의가 그래서 이상적인 시민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보냐면 공동체에 속해야 돼요. 맡은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해야 해요. 그리고 개인의 선이 아니라 공동선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모두에게 선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자, 이러한 공화주의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민적 공화주의, 신로마 공화주의. 시민적 공화주의가 아테네, 그리스 시대에 나왔던 사상이고 신로마 공화주의는 로마에서 나타난 사상이라서 시민적 공화주의가 먼저 나왔어요. 시민적 공화주의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신로마 공화주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시민적 공화주의는 어떤 것인가? 인간은 사회성을 타고났다라고 봅니다.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인간 사회성 타고나지 않았어 라고 봐요. 이거 아니야 이렇게 봐. 자, 우선 시민적 공화주의는 인간은 사회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국가 안에서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 도덕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 개인의 권리나 이익보다는 정치적인 의무가 더 중요해.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사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개인보다 뭐가 우선인 거야? 사회가 우선인 거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야. 사회 안에서만 도덕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 사회가 없으면 인간은 다 어떻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돼버려. 그러니까 정치적 의무가 더 중요해. 정치적 의무는 개인이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어. 우리 자유주의자들은 정치적 의무를 부여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개인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치? 그런데 공화주의자들은 정치적 의무는 개인이 선택하거나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정치 참여를 뭐라고 보는가?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이 정치 참여를 뭐라고 보는가? 자, 이 정치 참여가 시민의 의무이고 자유다 라고 봅니다. 시민의 의무와 자유. 의무는 아까 권리랑 뗄 수 없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의무이자 자유이자 권리 모든 건 다 뭐라는 거야? 정치 참여라는 거야. 정치 참여는 그 자체가 목적이야.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면 행복해져요. 도덕적이게 되고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정치 참여가 덕성을 함양하는 일이면서 윤리적 자기 실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참여를 하면 자유로워져요. 정치 참여는 의무이자 권리예요. 다른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 참여는 수단이 아니에요. 정치에 참여해서 국가를 좋게 만들자. 수단이 아닙니다. 정치에 참여하면 우리의 도덕성이 함양되고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행복해져요. 이 얘기예요. 얘네들은. 알겠지? 자, 그런데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 참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 수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야. 자, 우선 신로마 공화주의자도요. 정치 참여는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강조해줘요. 그건 공통점이야. 자, 근데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정치 참여를 해야 되는 근거를 인간은 자연적으로 사회성을 타고 태어났어. 여기서 찾지 않고 인간은 정치 참여를 통해서 윤리적 자기 실현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치 참여는 외세와 폭정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봐요. 그러니까 신로마 공화주의자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정치 참여라고 보는 거야. 정치를 참여해야 자유를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는 정치에 참여하는 것과 자유 중에 자유를 조금 더 우선시 두고 있는 거죠. 아까 앞선 애들은 야, 정치 참여 무조건.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나 정치 참여하기 싫어. 방 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그리스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 사람 지금 문 두드립니다. 나와, 정치 참여해. 나와 해서 끌고 나와요. 근데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그럼 너 정치 참여 안 한다고? 야, 그러면 외세와 폭정으로부터 우리 스스로의 자유를 지킬 수 없어 라고 얘기하겠지. 너 그렇게 정치 참여 안 하면 폭군이 정치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자, 정치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가 중요해. 비지배로서의 자유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자유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얘기했지. 그치? 그거랑 좀 다른 거야.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정치 참여를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라 그랬거든. 그 방법으로 비지배로서의 자유라고 하는 걸 제시하는데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다 다른 겁니다. 자, 그럼 비지배의 자유는 무엇이냐?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이 타인의 자의적 지배가 다른 말로 폭정이지, 폭정. 다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배하면 그 지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비지배 자유야.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간섭의 부재가 아닙니다. 자유주의의 간섭의 부재는 국가와 나를 분리시켜서 국가라고 하는 애가 나를 통제하거나 억압하지 못하게 하는 걸 얘기해. 근데 비지배 자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 국가와 내가 동일시됩니다. 얘들은. 내가 정치를 참여해서 법을 제정하잖아. 그 법을 통해서 내가 제안을 받아. 그러면 내가 만든 법으로 내가 제안받는 거지. 그건 된다고 봐. 그건 되는 거야. 비지배 자유에서는. 소극적 자유에서는 법안을 만드는 애 따르고 그 다음에 난 걔네들한테 터치받지 않고 싶어. 이 얘기야. 근데 비지배 자유는 뭐냐면 법을 내가 만들고 내가 만든 법으로 내가 지배받을래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그럼 그건 타인의 자의적 지배는 아니잖아. 내가 만든 법이니까. 나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는 거지. 그게 비지배 자유야. 지배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무는 지켜요. 왜? 그 의무는 내가 나한테 부여한 거니까. 그 차이점이 있어. 타인에게 사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상태를 지향합니다. 공공의 법으로서 비지배 자유를 실현합니다. 공화국의 법은 시민의 참여 속에서 공동의 결정으로 만들어진 거고, 공화국의 시민은 자신이 만든 법에 따라서 자신의 의지에 복종해서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폭군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대로 해 라고 하면 그건 지배받는 정치지.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법을 만들고 자발적으로 그 법에 의해서 통치받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무라고 하는 걸 부여받고 자유로움을 찾겠다라고 하는 게 공화주의자 중에서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의 주장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저기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자유보다 의무야. 국가가 짱이지. 이런 상태야 얘는. 알겠지? 그 다음에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자유 중요해. 자유가 조금 더 중요해.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국가와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국가의 의무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야 돼. 인 거야. 그리고 우리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가와 개인이 있으면 개인이 더 중요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앞에 나온 애는 국가랑 개인이 있으면 국가가 더 중요해. 신로마는 국가가 개인이랑 똑같지 뭐. 시민이 열심히 법 만들고 정치 참여하면 그게 국가가 되는 거야. 이런 거고, 자유주의자들은 국가보다 개인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 국가는 나한테 신경 쓰지 마. 적극적 자유, 국가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룰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에게 무언가 지원을 해줘. 이런 느낌인 거야. 무슨 차이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시민들 스스로가 심의하고 제정한 헌법이 자유의 근거다라고 봅니다. 자유의 근거는 헌법이다. 자, 각각의 근거들이 있죠. 자유주의자들은 근거가 뭐야? 자연권이라고 얘기하지. 그치? 그 다음에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근거가 뭐야? 정치 참여라고 얘기합니다. 정치 참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야. 정치에 참여하면 행복하고 도덕적이야. 사회를 벗어나는 순간 인간은 비도덕적이 돼. 그 다음에 신로마 공화주의자는 근거가 뭐야? 헌법이야. 헌법. 그래서 이게 다 종합되면 어떻게 되니? 시민이란 법에서 보장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가진 사회 구성원. 이렇게 되는 거야. 저거 다 합쳐지면. 알겠죠? 자, 우리
공화주의자들의 이야기가 어떠한 의의를 가졌는지만 보도록 하죠.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자치와 자율적 시민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이상과 부합해서 오늘날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의 자유 권리가 자치, 스스로 다스리다 라는 뜻입니다. 자치, 스스로 다스리다. 내가 날 다스리는 거야. 그리고 자율적 시민, 이게 민주주의인 거죠. 왕이 한 명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모든 걸 통치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거를 부합해서 오늘날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 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그치? 자유주의 공화국이죠. 자, 개관. 이 글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 의무의 근거가 되는 대표적 사상인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사상이다. 자연권을 근거로 삼는다. 소극적 자유주의, 방임, 적극적 자유주의,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달리 시민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성취를 해야 되는 정치적 결과물이다. 시민적 공화주의. 그래서 우리는 의무와 권리를 뗄 수 없다. 정치 참여해야 되는 의무, 그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권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치 참여를 통해서 도덕성 함양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신로마 공화주의, 자치 얘기인 거죠. 우리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다스려지는 비지배적 자유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신로마 공화주의가 있다. 자, 본문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